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11살 강민재가 공책 마지막 장에 적어둔 글귀였습니다. 영어 단어마다 음표가 그려져 있고 사과라는 단어 옆엔 도레미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벌 회장인 할아버지는 손자가 또 영어 낙제를 했다는 소식에 차갑게 말했습니다. 5번째 과외 선생을 구해야겠구나. 민재는 그날 밤 엄마 사진 앞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인가 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싱가포르에서 10년을 살았다는 새 가정부가 출근했습니다. 윤혜진이라는 이 41살 여자는 민재의 공책을 보더니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구나. 도대체 이 가정부는 뭘 발견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강씨 집안 대저택 거실에 낯선 긴장감이 흘렀어요. 싱가포르에서 온 사업가 리 사장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68살 강태준 회장은 평소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산그룹은 아시아 전역에 호텔과 건설 사업을 펼치고 있었고 싱가포르는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거든요. 리 사장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손자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뵙고 싶네요. 리 사장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에게 손짓을 하자. 2층에서 11살 강민재가 내려왔죠. 민재는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외국 손님 앞에서 자신을 부를 때마다 늘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민재야, 이쪽으로 와서 인사드려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재는 그 속에 담긴 기대를 알고 있었어요. 리 사장 앞에 선 민재의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죠. 안녕, 민재, 만나서 반갑구나. 민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어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리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영어를 못하나요? 아닙니다.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어요. 민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귀가 뜨거워지고 눈앞이 흐려졌죠.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방으로 올라가거라. 민재는 도망치듯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에서 들리는 할아버지의 억지 웃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2층 복도에서 민재는 난간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리 사장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가 민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넓은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어요. 책장을 가득 채운 두꺼운 책들이 민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책상 앞에 서서 손을 꼭 쥐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강태준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재의 영어 성적표였죠. 빨간 글씨로 낙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3번째였습니다. 4번째 과외 선생님까지 손을 들었다. 이번엔 뭐가 문제였느냐? 선생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요. 빠르다고? 다른 아이들은 다 따라가는데?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너는 내 엄마를 닮지 않았어.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런 식이었어요. 비교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었죠. 민재의 엄마 강서연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재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강태주는 외동딸을 잃은 후 손자를 거두었지만 늘 딸의 그림자를 찾았습니다. 서연이는 영어를 정말 잘했어. 유학도 갔다 왔고 통역도 할 수 있었지. 그런데 너는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주는 손자의 눈물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5번째 선생님을 구하마. 이번엔 제대로 해라. 네. 민재는 겨우 대답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무너져 내렸죠. 침대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재는 그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인가 봐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분명히 외웠는데. 시험지를 보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늘 같은 말을 했죠.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거려. 영어 단어를 볼 때마다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과라는 단어를 보면 도레미 멜로디가 들렸고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보면 솔라시 음계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림 그리지 말고 단어를 외우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민재는 공책을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하지만 그 문장을 쓴 민재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엄마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강씨 집안 부엌에서 낯선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41살 윤혜진이었죠. 키는 평범했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얼굴엔 잔주름이 몇 개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오래된 가정부 박순례가 옆에서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식기는 이렇게 닦고 거실 청소는 아침 8시 전에 끝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어요. 말투에서 교양이 느껴졌고 손놀림도 섬세했죠. 박순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가정부 같지 않았거든요. 혹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박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외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왜 여기서?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다가 풀었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급하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박순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혜진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사실 혜진의 사연은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31살 때 싱가포르로 건너갔었어요.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주했죠. 혜진은 그곳에서 국제학교 영어 보조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전공했지만 정교사 자격증은 없었어요.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했었거든요. 하지만 싱가포르에선 자격증이 없어도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10년은 행복했어요. 차이나타운과 리틀인디아를 오가며
다양한 문화를 배웠고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처럼 느껴졌죠. 특히 학습이 느린 아이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림으로 설명하고 노래로 가르치고 몸으로 표현하면서 배우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아이들은 혜진을 무척 따랐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아버지 회사가 부도를 맞았어요.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1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죠. 아버지는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혜진과 어머니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죠. 그리고 2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성 뇌졸중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필요했죠. 혜진은 모든 걸 정리하고 돈을 끌어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선생님 일하시면 되잖아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물었을 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요. 그럼 따시면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교대에 편입하려면 최소 2년은 걸렸고 학비도 수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교육대학원도 마찬가지였죠.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해도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고 41살 나이로 재도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하는 동안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당장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고 요양시설비도 모아야 하고 결국 혜진은 가정부 일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월급이 나왔고 숙식도 해결됐어요.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융통성도 있었죠. 2, 3년만 악착같이 일하면 어머니 요양시설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사라는 꿈은 접어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침 청소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재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노크를 하자 안에서 당황한 기척이 났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급히 공책을 덮으려는 게 보였죠. 청소하러 왔어요. 혜진은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면서 슬쩍 민재를 관찰했어요. 아이의 얼굴은 어제 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죠. 책상 위엔 영어 교재가 여러 권 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연필로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공부하는 거야? 네, 영어구나. 혜진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긴장했지만 공책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정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혜진은 민재 어깨 너머로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공책엔 영어 단어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보통과 달랐어요. 사과라는 단어 옆에 도레미라고 적혀 있었고 안녕이라는 단어 옆엔 솔라시라고 적혀 있었죠. 단어마다 음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는 높은 음자리표로, 어떤 단어는 낮은 음자리표로 표시돼 있었어요. 이거 내가 그린 거니? 네, 이렇게 하면 외워져요. 민재의 목소리는 부끄러운 듯 작았습니다. 혜진은 공책을 천천히 넘겼어요. 뒷장엔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그 중엔 민재처럼 다르게 배우는 아이들이 많았죠. 음악으로 외우는 아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아이, 몸을 움직이며 배우는 아이. 혜진은 그런 아이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었어요. 민재야, 혜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소리로 세상을 보는구나. 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싱가포르 아이들도 이렇게 배워.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어른들은 이상하다고 했고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 가정부 아주머니는 달랐어요. 정말요? 응, 아주머니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도 너처럼 음악으로 외우는 친구가 있었어. 혜진은 민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이 아이는 특별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준 기분이었어요. 혜진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비밀로 영어 공부해 볼까? 비밀이요? 응, 내 방식대로 아무도 모르게.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그날부터 비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사에 가신 후 오전 9시쯤이면 혜진은 민재를 찾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죠. 박순례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정원에서 시작했어요. 민재야, 저기 장미꽃 봐. 혜진이 빨간 장미를 가리켰습니다. 아침 햇살에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장미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 로지오, 맞아. 그럼 로즈를 노래로 불러볼까? 로오즈 이렇게. 혜진이 먼저 멜로디를 붙여 불렀습니다. 민재도 따라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백합꽃을 보며 릴리를 노래하고 튤립을 보며 튤립을 리듬에 맞춰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미있어요. 민재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진은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꽃에 물 주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져. 물방울 보이지? 정원 호스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물방울 하나가 점 하나야. 영어 발음도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면 돼. 혜진이 물방울처럼 천천히 단어를 발음했어요. 민재는 신기한 듯 물방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따라했죠. 로오즈. 각 음절이 물방울처럼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잘했어. 너는 소리를 볼 줄 아는 특별한 아이야. 부엌에서도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점심 준비를 도우면서 혜진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당근 썰어볼까? 당근은 캐럿이야. 캐럿, 이제 리듬을 넣어봐. 캐럿 자른다 당근을. 민재가 칼질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요리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죠. 양파를 썰 때는 어니언을 외우고 감자를 씻을 때는 포테이토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근데 시험에선 이렇게 못하잖아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 노래로 외운 다음에 쓰는 연습을 하면 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응. 아주머니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다 그렇게 했어. 민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후엔 서재에서 공부했습니다. 혜진은 영어 동화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을 랩처럼 읽어볼까? 랩이요? 응, 리듬을 타면서 읽는 거야. 혜진이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동화책 문장을 박자에 맞춰 읽었어요. 민재는 신기한 듯 들었죠. 그리고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한 소년이 살았어요. 그는 용감했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민재가 리듬을 타며 읽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음표처럼 느껴졌어요. 잘했어.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봐. 이번엔 그림을 그리며 읽었습니다. 소년은 파란색, 산은 갈색, 강은 하늘색으로 그렸어요. 그러자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재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표정부터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죠. 영어 시간에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틀릴 때도 많았지만 예전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은 민재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재야, 세종대왕 알지? 네, 한글 만드신 분이요. 맞아.
그분도 너처럼 다르게 생각하셨어. 민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때 사람들은 한자만 썼어. 어려운 글자였지. 그런데 세종대왕은 생각하셨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혜진이 종이에 한글 자음을 그렸습니다. 기억은 혀의 모양이야.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소리를 그림으로 만드신 거네요. 그래, 세종대왕도 소리를 보셨던 거야. 너처럼.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과 세종대왕을 비교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지. 그날 이후 민재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공책에 적었던 문장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술래가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박술래는 정원에서 혜진과 민재가 꽃을 보며 노래 부르는 걸 봤어요. 점심때는 부엌에서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을 봤죠. 오후엔 서재에서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박술래는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1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한 번도 도련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혜진은 겨우 며칠 됐는데 벌써 민재와 가까워졌어요. 혜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어느 날 저녁 박술래가 혜진을 불러냈습니다. 뒷마당 빨래 건조대 앞이었어요. 도련님이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아이가 외로워 보여서요. 외로워 보여서? 우리가 할 일은 청소하고 밥하는 거예요. 아이 상대하는 게 아니고. 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술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도련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준다고요? 서재에서 책 읽는 소리 들렸는데요. 박술래는 팔짱을 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 전에 선생했다고 했죠? 자격증 있어요?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없어요. 없으면서 애를 가르쳐요? 회장님이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때 멀리서 민재가 혜진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술래는 혜진을 쏘아보고 돌아섰어요.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흘 후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오후 4시쯤이었죠. 운전기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습니다. 강태준은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순례가 재빨리 다가왔죠.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윤혜진이라는 새 가정부 말입니다. 박술래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원에서 노래하는 것, 부엌에서 웃는 것, 서재에서 책 읽는 것, 그리고 자격증도 없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까지요. 강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서재에 계실 겁니다. 강태준은 큰 걸음으로 서재를 향해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죠. 안에서 혜진과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는 어떻게 외워요? 이건 물결 같은 느낌이야. 파도 치듯이. 강태준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혜진과 민재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책상 위엔 공책과 영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민재는 얼어붙었고 혜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도련님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내 허락 받았나? 죄송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강태준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재의 공책을 집어들었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영어 단어마다 음표가 그려져 있었고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림도 있었고 색깔도 칠해져 있었어요. 강태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공부야? 도련님만의 방식입니다.
방식? 이건 낙서지 공부가 아니야. 강태준이 공책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민재가 움찔했어요. 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련님은 소리로 기억하십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소리로 기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선 이게 정식 교육 방법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강태준이 혜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자격증 있나?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면서 내 손자를 가르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도와준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청소나 해. 강태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다릅니다. 강태준이 멈춰섰어요. 뭐가 다른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3번이나 낙제한 아이가?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민재와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의 눈빛, 처음으로 웃던 얼굴, 자신감을 찾아가던 모습들이요. 네, 방법만 맞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맞다고? 증명할 수 있나? 그 말에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강태준이 비웃듯 말했어요. 증명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지 마. 내일 당장. 이틀만 주세요. 혜진이 강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강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봤어요. 가정부가 회장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틀이요? 네, 이틀 후에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배울 수 있다는 거려. 강태준은 혜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죠. 강태준은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민재야, 너도 할 수 있겠냐?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해볼게요. 강태준이 다시 혜진을 봤어요. 좋다, 이틀 주지. 하지만 강태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실패하면 당신은 끝이야.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재, 너도 각오해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강태준은 서재를 나갔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남은 건 깊은 침묵뿐이었죠.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해보자. 하지만 혜진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 시간 안에 민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요? 요양시설비는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민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죠. 그날 밤 혜진과 민재는 서재에 남았습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슨 문제를 낼지 몰랐지만 최대한 준비하기로 했죠. 선생님 무서워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아. 혜진이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달빛이 서재 창문으로 들어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째 날 아침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혜진과 민재는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책상 위엔 영어 교재와 문제집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혜진은 지난 학기 시험 문제들을 구해왔죠.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들이었어요. 민재야, 먼저 이 문제들을 내 방식대로 풀어보자. 혜진이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영어 읽기 문제였어요. 긴 지문이 나와 있었고 질문이 5개 있었죠. 민재는 연필을 잡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막혔어요. 선생님,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기억나지 않아? 우리 정원에서 배웠잖아. 민재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떠올랐어요. 장미, 백합, 튤립, 그리고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들렸죠. 아, 기억났어요.
민재가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문제 푸는데 10분도 넘게 걸렸죠. 점심시간이 지나도 절반밖에 못 풀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혜진도 조바심이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재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 옆에 앉았죠. 힘들지?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공부했지만 진도가 더뎠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민재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엔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잠을 설친 것 같았죠.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이 문제 어제도 틀렸는데 또 틀렸어요. 민재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다시 설명했지만 민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전 11시쯤 민재가 갑자기 연필을 던졌습니다. 안 돼요. 전 못해요. 민재야, 어제부터 계속했는데 하나도 안 나아졌어요. 내일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혜진은 민재를 안으려 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돌렸어요. 선생님도 저 때문에 쫓겨나실 거예요. 전 정말 바보예요. 민재가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혜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리한 걸까요? 이틀 만에 아이를 변화시키겠다는 게 욕심이었을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내일 모레면 시험입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민재야, 혜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밖에 나가볼까? 지금요? 공부해야 하잖아요. 잠깐만, 선생님 믿고 따라와 봐. 혜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저기 벤치에 앉아 혜진과 민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재야, 저기 봐. 혜진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북쪽 하늘에 7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두칠성이야. 네, 알아요. 저 별들 봐. 국자 모양으로 보이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 별들은 사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네. 지구에서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론 엄청나게 먼 거리야. 어떤 별은 수십 광년, 어떤 별은 수백 광년 떨어져 있어. 민재는 별들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왜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패턴을 보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흩어진 별들에서 의미를 찾아낸 거지. 혜진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는 거야. 영어 단어에서 소리를 보고 음악을 보고 리듬을 보잖아.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야.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시험을 못 봐요. 아직 시험 안 봤잖아. 내일 한 번 더 연습하면 돼. 혜진이 민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재야, 선생님이 물어볼게. 너 정말 바보 같아?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빛나는 아이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풀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죠. 선생님, 전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함께 있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습니다. 북두칠성이 점점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 소리가 들렸죠. 들어가자, 다시 해보자. 혜진과 민재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민재의 눈빛에 다시 빛이 돌았거든요. 밤 9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씩 풀어갔죠. 잘했어. 이번엔 맞았어. 정말요? 응, 내 방식대로 하니까 되잖아. 민재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공부를 계속했어요. 혜진도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죠.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공부를 멈추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진이었죠. 혜진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엄마,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볼게요. 민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 계속해요. 그래, 마지막까지 해보자.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다 풀고 나서야 민재는 연필을 놓았어요. 혜진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자. 내일 중요하니까. 네, 선생님도 주무세요. 민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혜진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며 들었던 혜진의 말이 귀에 맴돌았거든요. 다르게 빛나는 아이야. 민재는 그 말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를 거예요. 시험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제만큼 무섭지는 않았어요. 아침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주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민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민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준비됐느냐? 할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서재로 가자. 강태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민재도 따라 일어났어요. 혜진은 멀리서 민재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민재는 작게 웃었죠. 서재엔 이미 책상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시험지가 놓여 있었고 연필과 지우개도 있었어요. 강태준은 책상 뒤 의자에 앉았고 민재는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혜진도 들어왔어요. 박순례도 뒤따라왔죠. 시작해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시험지를 펼쳤어요. 첫 번째 문제는 영어 지문 읽기였습니다. 긴 문장들이 빼곡했죠. 민재는 손이 떨렸지만 연필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혜진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문장을 소리로 바꿔서 읽기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한 소년이 살았어요. 그는 용감했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민재가 리듬을 타며 읽었습니다.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요. 강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박순례도 입을 벌렸습니다. 민재는 계속 읽었어요. 문장마다 멜로디를 붙였고 단어마다 음표를 그렸습니다. 머릿속에서요. 지문이 끝나자 질문을 읽었죠. 소년의 목적은 무엇인가? 민재는 다시 지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졌던 장면들이 생각났어요. 소년은 파란색, 산은 갈색, 강은 하늘색, 보물을 찾는 거예요. 맞았다. 강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영어 회화였습니다. 민재야, 내가 물어볼 테니 영어로 대답해봐라. 네, 강태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니?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원에서 연습했던 게 떠올랐어요. 노래하듯 대답했죠. 제 이름은 민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유창하진 않았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리듬이 살아있었죠.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민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연스러웠어요. 강태준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민재는 하나하나 대답했죠. 틀릴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강태준이 질문을 멈췄습니다. 서재는 조용해졌어요. 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박순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민재야,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야. 네, 내 엄마는 뭘 좋아했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저처럼요. 강태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도 영어를 노래로 외웠대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엄마 닮았어요. 다르게 생각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눈을 가렸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 씨, 강태준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고했네. 혜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그 말에 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순례는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갔어요. 강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에게 천천히 다가갔죠. 민재야, 네, 할아버지. 강태준이 무릎을 꿇고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꼭 안았어요. 민재도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죠. 넌 내 엄마를 닮았구나. 강태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몰라봤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민재 방을 찾아왔어요. 전에 없던 일이었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거 줄 게 있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어렸을 때 녹음한 거야. 강태준이 카세트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죠.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영어 동요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노래하듯 리듬을 타며 불렀어요. 엄마도 노래로 영어 외웠어요? 그래, 너처럼. 민재는 카세트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와 연결된 기분이었어요. 강태준도 눈시울을 붉혔죠. 며칠 후였습니다. 강태준이 혜진을 서재로 불렀어요. 혜진 씨, 앉게. 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교사 자격증 없다고 했지? 네, 비용은 내가 대겠네. 혜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도 걱정 말게. 요양시설비도 돕겠네. 감사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신 민재를 계속 가르쳐주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재가 다니는 국제학교에서 영어 발표대회가 열렸어요. 민재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청주들 앞에서 영어 시를 낭송하기로 했죠. 한 소년이 살았어요. 민재가 노래하듯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이 살아있었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객석 맨 앞에 강태준과 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낭송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죠. 할아버지, 잘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강태준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혜진도 박수를 쳤어요. 민재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혜진이 말했습니다. 다르게 빛나는 아이지. 민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다르다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강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손자 잘 컸지? 너를 닮았어.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습니다. 공책 마지막 장이에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빛날 뿐이야. 이제 그 문장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북두칠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있었죠. 고마워요. 선생님, 민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르지만 괜찮으니까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